네, 안녕하세요. 차타원상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급등이 나오다 지금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차트를 잠깐만 좀 그려볼까요? 흐름을 볼 거라서 이 흐름을 잠깐만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좀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면 추세를 그리는 거, 추세. 흐름을 그리는 겁니다. 흐름. 현재 이러한 차트 모양으로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고 있었죠. 이러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자잘한 파동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림으로 좀 올라갔고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98,000원 구간 앞선 구간에 단기 고점에 대한 저항을 맞은 거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일단 앞에 구간 매물에서 조정이 나왔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 요 정도 하락하는 거 가지고는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고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누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죠.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물량을 계속 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량을 팔고 있다. 그럼 누가 팔고 있나라고 우리가 최대 주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캐나다라고 써 있고 뭐 얘네들이 파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누군가는 지분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고요. 이 같은 방산이어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매하는 것 자체를 우리 좀 보셔야 되는데 얘네가 뭐 하냐면 항공기 부품, 완제품 및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립되었고 동사와 종속해서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함. 항공산업은 군용기,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 산업과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 MRO 사업으로 보면 된다. 근데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전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 옛날부터 항공 우주를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죠. 많이 올라갔는데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아, 우리나라 항공기가 이 성장성이 있나? 라는 저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차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경쟁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가 봤을 땐 이 우주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얘네들이 일단 매수하면서 올라오는 거네요. 보면은 피델리니 매니지먼트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용 펀드 추가에 의한 변동사항 얘네가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일단 이 부분 잠깐만 볼까? 음. 보면은 이 피델리티 얘네가 2023년도부터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네요. 그죠? 한국 항공우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요 부분들이 계속 지분을 높이고 있고 요거 볼게요. 어, 한국 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계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한국 항공우주의 지분을 7.16%에서 9.99%로 2.83포인트 늘렸다. 국부펀드 전문 연구기관 따르면 글로벌 3위 이거고 5,100조 원을 운영한 애들이고 항공우주의 2대 주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저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왔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요걸 보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가 올라가는 건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건 어차피 매수세가 세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매를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요 매출 T50계열, KF21계열 T50계열 항공기 양산 및 해외 수출 및 KF21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 등 요거 100만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되네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정부 방산 기타 등등 회전액 부분, 정부 방산, 노헬기, 정비 사업, 기체 부분 1000억 초,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초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네요 1조
1조. 제가 볼 때는 KF-21 이 전투기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TO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조금 성장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KF 제가 알기로 이 전투기 지금도 판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좀 볼게요. 매출 및 수주 상황. T50 KF21 계열 1조를 수출했고, 수주 계약 관련된 부분들. 수주 계약 좀 보겠습니다. 매출에 KF21 좀 보자. 24년도 6월에 계약을 했나요? 24년도 6월. 오케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카이 KF 한국형 전투기 최초 양산 계약 체결. 자주국박 염원 실현한다. 이 내용인데, 이 전투기 이거죠. 자, 후속 지원 등 1.9조 규모. 26년 말 전력화 추진. 개발 80% 진행. 그죠? 완전 개발된 건 아니었죠. 전투 성능 및 안정성 입증. 친한연 원팀 노력 결과. 자주국방 상식물 KF-21 한국 항공 전력 강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자,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투기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입니다. 내수. 자, 이 기술력이 결과적으로 더욱더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필수적이다. 그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국내에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초도 비행, 양산 승인. 일단은 KF-21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수출이 나와주면 그때부터 좀 성장성을 받을 것 같은데, 외국계 펀드에서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높아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 KF-21은 수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장성을 부여받는 데는. 봅시다. 뭐 이게 유튜브를 봐야 되네. 패스. 음. 인니는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기존의 3분의 1 줄여주기로 하면서 불똥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로 튀었다. 인니 생산체계 참여 희망. 이거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인도네시아 하는 짓을 보면. 요거 있네요. KF-21 필리핀이 관심 보이는 이유. 이거를 좀 얘네들은 왜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네요. 전투기 수주.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거 그러면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우디나 이제 중동 쪽에 우리나라 이 현대 로템이나 다른 이 방산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다 같이 묶어서 파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정보가 빠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 수요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계 펀드에서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한국 항공우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국 항공우주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제가 지금 보고서 읽어보니까 KF-21 전투기의 수출 문제입니다. 요게 결과적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주가 하락은 딱히 뭐 이상이 없어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앞에 구간 저항선 있잖아. 이 저항선에 매물을 맞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60분봉으로 보더라도 앞선 구간의 저항선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이거 5일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5일선 내려왔고 지금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여기서도 거래량 터진 부분 보면 거래량 터진 부분에 그죠? 이 고가 부분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지금도 거래가 터진 부분에 고가를 지지하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얘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 있겠다. KF-21 전투기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신경 쓰셔서 KF-21 전투기가 수출이 정말 될지 안 될지 그러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동향은 지금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계 펀드에서 KF-21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106,500원 어떻게 알람 설정해놔요. 106,500원 알람 설정해놓고 이 구간 돌려줄 때 뭐 하면 돼요? 이 구간 돌려줄 때 신규 진입하면 됩니다. 사실 이 구간 돌려주고 분할로 여기까지 끊으면 돼요.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타이밍 잡아 보시고 내가 들고 있는데 목표가 산정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KF-21 수출 또 일정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 잡아 볼 테니까 현 구간에서 이 방산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 방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 방산이나 우리가 이 조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조선 방산 계속 밀 거니까 이거 꼭 체크해 봐라. 조선 방산이 계속 갈 것 같네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이보다 주도주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내가 에어로스페이스를 놓쳤다. 하나 에어를 놓쳤다.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도 제가 봤을 때 뭐 T-50 전투기나 수리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애매하다 생각을 했는데 KF-21 전투기가 아직 정확 다 양산이 안 된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계약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한국 항공우주의 강한 상승 탄력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줄 수 있죠. 왜? KF-21 전투기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전투기 엄청나게 비싸요. 이 비싼 전투기를 많이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겠죠, 당연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열어보시고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한국항공 아니면 항공이라고 보내요. 항공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뭐라고 남기라고요? 항공이라고 두 글자. 글씨 이렇게 못 써줬죠 갑자기? 이상하네.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항공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 타이밍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선주는 하나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 선생님 뭐 추천해요?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선 3사의 지금 매출 구조가 뭐죠? LNG선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70%에서 80% 매출이 LNG선이 발생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LNG선이 이렇게 많이 팔리면 LNG선에 들어가는 뭐가 많이 팔릴까요? 조선 기자재가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들 27년, 28년도까지 LNG선 계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7년, 28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주가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까지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 제가 조선 히든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010-9201-6329 이쪽으로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국항공우주 추가 매수 타이밍, 그다음 매도 타이밍 잡아드릴 거고, 그다음 조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